2020-2021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 팀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죠. 15일 새벽에 열렸던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1차전에 승리했던 팀들이 나란히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볼리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자가 정체가 돼 있어가지고. 자, 레알 마드리드는 안필드 원정을 0대0으로 마치면서 이제 1차전 홈경기 3대1 승리를 지켰고요. 맨체스터 시티 1차전 2대1 홈 승리에 이어서 2차전도 같은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4강 진출을 확정을 했어요. 경기는 둘 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안필드에서 0대0이긴 했습니다만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한 가운데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나다니엘 필립스, 오장 카박 뭐 이런 센터백 조합으로 쉽지 않죠. 레알 마드리드 상대하는 거. 게다가 좀 이겨야 되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헤쳐왔던 클롭 감독. 사실 이 경기에서는 그 최근 폼이 다시 올라온 라이트백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이제 베이날둠 미드필드에서 좋더라고요. 오늘 활약이 돋보였는데 티아고를 왜 안 쓰냐 선발로. 베이날둠이 왜 자꾸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베이날둠 뭐 주사위 같은 선수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주사위 6이 아니었나. 굉장히 활발하게 중원을 좀 장악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격진은 이 마누라 조합이 움직임이 좀 괜찮았거든요. 마네도 그렇고 피르미누가 이번 경기에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초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살라도 그렇고 근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 조합이 올 시즌에 골을 많이 못 넣는 건 아니면서도 뭔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날도 결국 한 골도 넣질 못하고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의 핵으로 활약했던 밀리탕. 밀리탕 좋아요. 근데 98년생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노련하게 리버풀 공격진에 대응을 했습니다. 토트넘 이적설도 지난 겨울 이적설도 있었죠. 아무튼 지금 라모스까지 빠진 레알 입장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수비입니다. 이날 선방 수조를 펼쳤던 이 크루트와 그리고 라이트백으로 포변해가지고 나왔던 발베르데까지 함께 해서 굉장히 이 수비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들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가 안정적으로 4강 진출을 확정을 하지 않았나. 발베르데는 참 대단히 잘하는 선수죠. 원래 포지션 아닌 위치에서도 오늘 활약 괜찮았고 2017년에 그 한국에서 그 사건만 없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사건 때문에. 참고로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 발베르데한테 아무 잘못 없이 트위터 차단당한 사람입니다. 눈치 사과문을 그때 그 당시에 그 발베르데가 올려가지고 제가 리트윗만 했는데 갑자기 저를 차단을 시켜버렸더라고요. 반면에 정말 노련한 선수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중원의 크카모 조합 고전했습니다. 셋이 합쳐가지고 한국 나이로 99세더라고요. 네. 크로스가 32, 카세미르가 30, 모드리치가 37살이니까 레알 마드리드 중원을 굳건하게 지켜온 선수들인데 이날은 쉽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공격에서 1차전은 맹활약으로 자신감이 붙은 비니시우스 역시 후방에서 패스 공급이 안 되니까 좀 활약이 그렇게 좀 많이 없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에 무난히 진출을 하면서 또 한 번 우승 트로피를 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의 4강전 상대 투헬 감독이 이끄는 첼시입니다. 사실 뭐 이날 시합은 경기 앞두고 벌어졌던 버스 테러 때문에 좀 충격이었죠. 경기장으로 향하던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이제 파손된 모습이 지금 현재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리버풀 구단 쪽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 발표를 했고요. 경찰과 협력을 해서 잡겠다 어떤 놈인지 책임을 묻겠다 가해자한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축구와 연관된 그 어떤 폭력 행위도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른 경기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 경기 얘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같이 타면 4강 못 갈 뻔했습니다. 1차전 홈에서 2대1로 이기고 이제 원정을 갔는데 전반 시작 15분 만에 영국 선수죠. 잉글랜드 선수인 2003년생의 신동. 이거 2003년생이면 몇 학년입니까? 고3? 예. 이 주드 벨링엄 선수한테 선제골 내줬습니다. 옆에 같이 세레머니하는 이 홀란드도 어리잖아요. 2000년생 괴물이니까. 근데 홀란드도 이 벨링엄이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저씨 같네요. 3살 차이입니다, 선수가. 아무튼 벨링엄 선수의 챔스 데뷔골인데 이 친구 앞으로 진짜 기대됩니다. 영국산인데 독일이 데려가서 잘 키우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아무튼 이대로 끝나게 되면 원정골 오선원 측에 의해서 도르트문트가 이제 4강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베테랑 선수가 실수를 합니다. 엠네잔이 여기서 또 핸드볼. 이거 이전까지 굉장히 좀 도르트문트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 10분 만에 이렇게 또 페널티킥을 내주고 이걸 이제 마레즈가 넣으면서 동점이 되죠. 이러면서 조금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도르트문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는 맨시티가 많이 좀 주도를 했죠. 결국 경기는 후반 30분 쐐기골을 박은 필 포든의 활약까지도 한 맨시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포든이 골 넣고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안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4강 대진표는 파리와 맨시티, 레알과 첼시. 굉장히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여러 가지로. 파리와 맨시티, 이거 약간 중동자본 더비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포체티노하고 과르디올라의 대결이죠. 포체티노 감독이 그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활약을 했던 지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그 8강전 그 어떤 조합입니다. 사실 물론 팀은 토트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포체티노 굉장히 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레알 마드리드에는 이제 첼시 출신들, 쿠르투아, 또 아자르가 이렇게 망가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좀 흥미로운 대결인데, 첼시도 이제 투엘이 온 뒤로 좀 탄탄한 맛이 있죠. 최근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긴 합니다만, 웨스트브롬한테 아주 말도 안 되게 2대5로 대패를 하면서 정말 좀 투엘 감독 명성에 먹칠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투장자가 있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을 해서 쫀득한 축구를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전술적인 대처를 할 것인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투엘 감독이 감독 생활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4번 싸웠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요. 그것도 멀티골 다 넣고 1승 3무, 굉장히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강한 전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첼시를 이끌고 또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도르트문트 또 파리 생제르맹 이끌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강한 전적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뭐 어떤 팀들이 올라가든 결승전은 정말 꿀잼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4강전은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1차전 치러지고요. 5월 첫 주에 2차전이 있습니다. 결승전은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이제 새벽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4강까지는 주중 경기고 이제 결승전은 일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명승부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 이제 5경기 남아있네요.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앞으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볼까?